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서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서울, 이렇게 영어로 쓰니까 꼭 영어 같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순수 우리말, 한자, 이런 거면 다른 말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서울이나, 우리가 한글로 읽고 발음을 하나, 영어로 읽고 발음을 하나, 한자로 읽고 발음을 하나, 다 같은 뜻이죠. 자, 오늘 7번째 얘기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 서울과 관련돼서 이 조대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조대명. 조대명이 뭐냐? 조정을 대표하는 이름, 조정을 대신한 이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조. 그러면 명이라고 하는 게 조정의 이름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예기왕제편에 나오는 왕과 제후, 대부사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예기왕제편과 또 관련해서 국가의 의미, 뭘 국가라 했느냐. 그리고 여러분 윤봉길 의사 아시죠? 이분에게 중국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러면서 오늘 또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민국이 결코 옛날 역사적 의미의 중국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항상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싹가 문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인이 석가고 싹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23편째입니다. 23편째. 이 싹가, 석가 사이 세의 제국, 거기에 중심이 서울이고 세울, 울, 서울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영상 서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울이 아니었다. 두 번째 서울은 1890년대 영어도 쓰고 외국 물품을 달러로 팔고 있고 센트로도 팔고, 뉴욕타임스의 서울은 왜 나오느냐. 그 다음에 조미통상 수호조약을 알아봤죠. 그 다음에 고려도 서울, 사비성도 서울, 서라벌도 서울. 그리고 서울, 고려가 서울이라고 했을 때 녹은 머슴이었다. 그리고 사람은 왜 사람이고 왜 사람인이라 했는가? 서울의 의미를 풀면서 이걸 또 풀어봤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중원과 중국은 신주적현이고 서울이었다. 그리고 그 서울은 어디일까?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봤죠. 그래서 서울이 경사였고 시경 대야 생민 지10에서 해차 중국 이수사방, 해차 경사 이수사국, 중국이 경사고 사방은 제하다, 제후다. 그래서 중국이 경사였고, 우리는 세종 한글 고전에서, 이건 제가 이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오는 거예요. 서울을 경사라 칭하더라. 근데 경사가 서울이잖아요. 중국이 서울이죠, 지금. 그리고 하은주가 모두 읍이고 경사다. 그러니까 하은주도 서울이고, 경사가 중국이고 서울이고 경기고, 경사가 중국이고, 서울이 중국이고. 그래서 제가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하고 중화민국을 절대로 착오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여긴 지금 대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찌됐든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하고 이 역사적 개념의 중국은 완벽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나에 대한 고정관념도 반드시 CHINA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산스크리트 사전에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키나가 차이나, 가판이 자판, 이런 식으로도 사용했다. 그래서 이 차이나가 진하다. 이것도 꼭 그렇지도 않다.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서울이 중국, 경사, 경기. 그럼 경기가 또 중국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삼봉, 정도전의 삼봉집에서 우리는 주, 한, 진, 송, 당. 이게 모두 중국이고 경사고 서울이었다. 특히 당유적기, 망긴, 상중하, 육등지차. 당의 적기가 있어.
망긴 상중하로 나는 6등급의 차를 두었다. 그리고 다시 살펴보면 경도에서 다스리는 곳이 적현, 경도 근방을 기현. 그래서 이제 경기가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서 허구가 많은 곳을 망, 그 다음을 긴, 그래서 망긴이 나온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도에서 다스리는 곳을 적현, 경도 근방을 기현. 그래서 경기다. 경기가 여기서 나온 말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삼봉집에서 주부 9년 성나 기포. 주부 9년이 별처럼 널려있고 바둑돌 깔려 있는 듯하다. 얼마나 많았으면, 얼마나 넓었으면. 그리고 이제 다른 기록에 봤을 때 더 확실히 나왔죠. 중원이 신주 적현이고, 그러면 경도가 적현이고, 중원이 경도고, 중원이 경사고, 그 다음에 또 사기, 맹자 순경 열전에서도 중국 명활 적현 신주, 중국을 적현 신주라 한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 나주목에서 온 서북시 신주, 나주의 서북 쪽이 신주다. 금성이 나주잖아요. 그 다음에 전필제집에 사도앵 조수 신수, 신주. 이게 뭐 경기라 하기도 하고 서울이라 하기도 하고요, 번역을. 사당의 앵도는 신주가 어뜸일세. 전필제집 또 하나. 우중발 직산. 그러면서 위례성이 신주다 했죠, 거기서. 그 다음에 홍제전서에 신주는 왕이 직접 다스리는 기내 천리 안의 땅이다. 신주는 즉 왕이 다스리는 기천리 내지다. 그래서 이게 경도, 적현, 중원, 신주적현, 중국, 경사, 경기, 기천리 내지, 이게 모두 서울을 의미하는 말이다. 결국 서울은 경도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조대명 말씀을 드릴 겁니다. 조대명. 조대명이 뭐냐? 이 조정의 이름입니다. 조정의 이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깔끔히 해 놓으신 분이 계세요.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 조대명의 진실과 거짓 해서 원래 이게 최두환 박사님이 쓰신 글인데 제가 이 최두환 박사님 글을 찾지를 못했어요. 대신 이 글을 그대로 또 세계 삼한 역사의 한부울 선생님께서 최두환 박사님의 글을 그대로 여기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학에 매진하면서 꼭 알아두어야, 아니 반드시 그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할 낱말이 있다. 그것은 조대명과 국명이다. 이 말의 출처는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 빠지지 않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국명부터 보면은 성현, 성도현, 성도군, 성도부, 성고현. 그리고 성현은 한의 후국, 그러니까 한의 후국이고, 또 성도현은 옛날 촉산시의 나라고, 성도군은 성도를 왕영국으로 삼았다는 거고, 성도부는 옛날에 촉국이고, 성고현은 옛날에 동객국이다. 이렇게 보면 현, 군, 부가 옛날에 모두 나라국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제후의 나라 이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제후라는 것도 공후백자남에 따라 크기가 달랐을 것이다. 그래서 국이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국가처럼 국경선을 그어놓고 생각하는 국경 개념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선 역사에선 잘못된 인식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가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렇다면 어떤 나라국이란 자그마한 군이나 현의 정도의 크기를 말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성안, 후진, 후량 이런 것들이 16국지 가운데 하나다. 조그마한 군이나 현 가운 것 같은 것의 하나다. 위의 나라 이름은 모두 일정 시기에 하나의 나라국이었다고 했다. 물론 다른 보기도 많이 둘 수 있다. 이런 나라들 다음 나라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자. 주은상이죠. 하은주, 주은상, 주나라, 은나라, 상나라, 여기 하, 나라 이름, 옛날 나라 이름, 옛날 나라 이름, 한노, 진조, 조. 주나라의 제후국, 전국시대의 나라 이름.
이 나라 이름을 보면 나라 이름 또는 주나라의 제후국 이름이 하나였다고 했다. 이 나라의 이름들은 2번의 나라 이름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4. 조대명, 주, 은, 상, 하, 진한. 이렇게 주, 은, 상, 하, 진한 이건 조대명이라는 거예요. 조정을 대표한 이름, 조선을 대신한 이름. 이 이름 가운데 이 3-주, 은, 상, 하, 그 다음에 4. 주, 은, 상, 하. 여기는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조정을 대표한 조정의 이름이기도 한데 나머지 진하는 후자뿐이다. 조대명뿐이다. 진하는. 그러니까 이건 조정의 이름이다. 그거죠. 조뿐이다. 그것은 조대명이라고 했으면 어법 즉 문장의 논리상으로 보면 국명을 함께 붙여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나라국이 아니라 단지 조정을 대표하는 이름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전자도 나라국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주, 은, 상, 하도 조대명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우리는 이미 주, 하, 은, 주 이게 우리는 이미 경사, 수도임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최 박사님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건 지금 고금 지명 대사전에 나온 얘기만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미 하은주는 경사, 서울, 중국으로 우리는 이미 결정을 했죠. 결정을 했다기보다 근거를 찾아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수, 당, 금, 요, 원, 명, 청 이게 모두 뭐다? 조대명이다. 이건 나라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일부는 나라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일단 조대명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나라국이 아니라 조정 정부의 이름을 따릅니다. 수, 당, 금, 요, 원, 명, 청이 모두 조선에 있는 조정의 이름일 따릅니다. 그것은 조선의 조정을 대신한 대표한 이름인 것이다. 다만 송의 경우 주 국명과 고려 때 국호가 송나라라 하였는데 여기서 조대명이라고 설명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그 설명에서 조대명이라는 글자를 빠뜨렸을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송이란 그저 지방의 제후국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나라의 이름이 아니고 조정, 수당, 금, 요, 원, 명, 청 이게 전부 조정의 이름이고 주, 은, 상, 하, 진, 한 모두 조대명이다. 이렇게 지금 최도한 박사님이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을 보고 글을 쓰셨는데 이걸 한불 선생님 그대로 본인의 티스토리에 올려놨어요. 자, 우리 조대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조대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국가 그러죠. 국가. 그럼 이 국가는 국자하고 가자가 합쳐진 거죠. 국가. 우리는 지금 나라국 집가 그러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예기 왕제 편이 있습니다. 예기. 예? 춘추 얘기할 때 예기의 왕제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왕제. 그 이제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하면 왕자지제, 녹작, 공후백자남, 범오등이다. 왕은 공후백자남을 다스린다. 거기에 자기를 주고 녹을 주고 봉해서 다스린다. 왕이 직접 다스리는 그 범오등이 5개의 5개의 그 작이 있는데 그게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입니다. 이거 왕이 직접 이제 자기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후지, 상대부, 경, 하대부, 상사, 종사, 하사, 범, 5등. 그러니까 제후는 또 제후가 그 다스리는 그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제후가 여기 또 봉해줘요. 제후가. 그게 상대부, 하대부, 상사, 종사, 하사. 그러니까 왕, 제후, 대부, 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사 밑으로는 이제 그 일반 그냥 요거죠. 일반. 우리 일반인. 이게 지금 속칭 벼슬이라고 할 수 있는 왕, 제후, 대부, 사. 이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천자지 방 천리. 천자의 터전은 사방이 천리고 공우 전 방 백리.
공작과 후작의 터전은 사방백리고, 이게 천자는 사방이 천리고, 공작과 후작은 백리, 사방백리. 그 다음에 170리. 백작의 터전은 사방 70리. 백작은 70리예요. 그 다음에 자남 50리. 그러니까 자작과 남작의 터전은 사방 50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능 50리자, 50리가 안 되는 것도 있다. 이게 이제 자작과 남작의 터전은 50리다. 근데 여러분, 천수현 개국남이 있어요. 천수현 개국남. 현이 국이잖아요. 현이 국. 이게 천수국의 남작이 강감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수국의 남작이었어요, 강감찬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천자가 있고 공작, 후작, 백작, 자작이 있죠. 왕이 없죠, 왕이.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천자입니다. 왕이 천자고 황제예요. 우리는 왕과 천자가 뭐 다른 개념으로 역사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왕이 천자이고 천하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왕, 제후, 대부, 사가 있는데 왕은 천자를 얘기하고 왕은 천하를 다스리고 제후는 왕이 직접 녹을 주고 벼슬을 주는 그 제후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그리고 공후, 백자, 남작이 다스리는 지역이 국입니다. 그리고 제후가 다스리는 계급이 대부인데 그 대부가 다스리는 땅이 가예요. 그래서 왕은 천하를. 그러면서 또 이런 글이 나와요. 범사해 진의 구주. 그러니까 무릇 천하, 사해가 천하입니다. 천하. 사해 진해에는 구주가 있다. 천하에는 9개의 주가 있다. 그러면서 주방천리, 주방천리. 주는 사방이 천리다. 그러면서 검 백리지국이 30이다. 그러니까 주에는 백리되는 국이 30개가 있고 70리지국, 50리지국이 나와요. 70리지국이 60개가 있고 50리지국이 120개가 있다. 그리고 합쳐서 범, 전체가 요 빨갛게 범 220국이다. 그러니까 210개의 국이 있다. 한 주에. 그러면서 8주, 주 219, 8주로 돼 있고 주 219국이다. 8주인데 각 주마다 210개의 국이 있다. 그래서 1680개의 국이 있다. 1680개의 국이 있다. 그리고 천자지현내. 이 천자지현내는 뭐였어요? 중국이고 경사였고, 경사고 서울이었고, 경도였고 적현이었고, 중원이었고 신주 적현이었고, 서울이고 신주고, 경기고 기천리 내지였죠. 이게 서울 경도가 천자지내죠. 이 천자지현내, 이 천자지현내에 방백리 지국이 9개가 있어요. 9개. 그 다음에 또 70리 지국이 있습니다. 천자지현에만, 지금 서울에만 70리 지국이 26일, 21개가 있고 또 나옵니다. 50리 지국, 50리 지국이 6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자지현내, 빨간 것이 천자지현내는 범 93구, 천자지현내는 범 93구, 93개의 국이 있다. 천자지현내에. 그래서 구주 안에는 1773국이 있다. 범구주 1773국이 있다. 이제 천자가 전체를 천자가 하나의 일체로 되어 있는 그 국인데 그게 거기 천하가 1773개국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천자지내가 93개국이다. 사해는 천하고 구주다. 구주는 천자지내의 하나의 주와 8개 주를 합쳐서 구주라 그런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고대 정치 사상에서 국가의 관념의 형성과 변천이라고 하는 용인대학교 장형근 교수의 논문에 보면 제가 그냥 다 줄였어요. 딱 요거만 보여드릴게요. 요거.
천자의 지배 영역이 천하이고 제후의 통치 영역이 국이고 대부가 다스리는 지역이 가였으며 모두 중앙 통제와 윤리에 구속되었다. 공후백자남이 다스리는 지역이 국이고 대부가 다스리는 지역이 가고 그래서 국가였습니다. 왕은 천자고 천하였고 천하에는 1773개국이 있었고 천자진에 93개국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중국이라 하고 중천축이라 했던 것이고 이게 경사고 서울이고 중국이고 경주입니다. 자, 또 하나의 개념 아까 봤던 조대명입니다. 조대명 조정을 대표 혹은 조정을 대신한 이름 아까 이거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 나오는데 이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이 그러면 아주 오래된 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또 정리해 놓은 그 자료를 하나 잠깐 볼게요, 여러분. 이 고금 지명 대사전에 대해서 이제 율곤 이중재 선생이 이제 그 만든 그 호를 가지고 만든 학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현재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이제 조선으로 보는 그런 역사 학회입니다. 여기 이제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리고 뭐 쭉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뭐 가서 보시면 되고 이런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31년 3월 22일 장려화 등은 자유중국 많은 인명사전과 각종 역사서 지리 등을 인용하여 어렵게 중국 고금 대지명사전을 엮어쓰는 게 1931년이에요. 필자가 보기에는 많은 곳이 왜곡 조작되고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특히 지명관계와 역사 등의 오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1931년이면 참고가 될 수 있는 문헌들이 얼마든지 많을 것인데 보다 철저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다. 그러나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은 그나마 역사와 고대 지명을 엿볼 수 있어 대단히 참고가 되는 책이며 어찌됐든 간에 많은 오류가 있고 조작이 돼 있지만 그러나 뭐 도움은 된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계 사만역사연구 한불 선생님의 여기에서는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1930년대 장려화와 그 문화생들이 노력으로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이 편찬되어 우리 조선의 역사가 완전히 중국인의 입맛에 맞게 조작되었으며 해방 후 백화사기의 편찬으로 1945년 이후에 백화사기를 편찬했는데 다시 한번 조선의 역사는 진화인들에 의해 삭제, 왜곡, 조작되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어당 서장지 같은 학자들은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자기들이 역사를 수정하였노라고 실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1930년대 미국에서 출세한 중국인 학자들과 해방 후 홍콩, 대만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선 역사 말살 작업이 진행되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책에 이제 조대명이 나오지만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이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고 근래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을 봐도 하은주는 이제 경사, 고을이고 마을이고 경사. 그러니까 하은주 상하, 주은 상하가 경사.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조대명을. 진한도 제도명이고 조대명이고 경사하고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나라들 이것도 결국은 아까 우리가 주은상하가 경사니까 이 주은상하가 경사고 그 다음에 노진조도 경사고 이거는 다 뭐요? 경사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주나라의 제후국의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자진해의 국이죠. 경사에 있는 천자진해의 국에 있는 나라 이름들이 국의 이름이 노나라, 진나라, 조나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주은상하 이게 전부
경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천자진해의 국이었고, 93개국이 있는 것들 중에 하나씩이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얗게 써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전국시대의 국명, 전국시대의 어떤 하나의 제후국이거나 조대명이었죠. 이게 결국 다 경사다. 수당, 금요, 원명, 청도 다 경사였다. 서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옛날 나라 이름의 하나다. 근데 이 한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근문을 연구하신 그분들의 책에 보면 조가 한으로 바뀐 게 이게 유신을 한 것이다. 이게 요임금 시절까지는 조였는데 이게 순임금 때 한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조가 한으로 바뀐 게 유신인데 이 요가 도당입니다. 도당. 순이 유죠. 유도당. 천자문에도 나오죠. 유씨가 순이고 도당씨가 요인데 이 도당까지는 모계사회였다가 이 부계사회로 역사 체계를 바꾼다. 그래서 유신이다. 그래서 앞에 똑같이 이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아침조 이게 들어있고 요게 이제 원래는 잠배자고 이게 달월인데 이제 위자로 바뀌었죠. 위. 이제 가죽입니다. 가죽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피, 혁, 위. 피는 털 달린 거, 혁은 털이 빠진 거, 위는 아주 반질반질하게 만들어버린 거. 그래서 요게 유신을 한 것이고 요 한은 가죽이 아닙니까? 가죽이. 그래서 조선이 한으로 바뀐 것이다. 고로 역사적 중국의 의미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의미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의 중국은 조선의 경사, 조선의 서울을 얘기했고 그게 중국이었죠. 우리 삼봉집에서 충분히 확인했지 않습니까? 주한, 진, 진송 당이 다 중국의 경사였다. 그리고 경도, 적현, 방읍, 기현, 그래서 경기, 중국병활, 적현신주, 중국을 적현신주라 했다. 그리고 천자진의 직할 지역을 조대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준상하, 진한, 수당, 금요, 원명청 모두 경사다. 조선의 서울, 조선의 수도에 있었던 조정의 이름이다. 역사적 의미의 중국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화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932년 4월 29일 이때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 날이라고 그러죠.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분의 진위 여부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빼고 순수하게 인정하고 여기 이렇게 차고 있어요.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 여기 요 말이 나와요. 여기. 자, 이걸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을 침략하는 나오죠. 중국을 침략하는. 이걸 다시 풀어볼게요.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돼야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한인 애국단 앞. 한인 애국단 앞. 중국. 이게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한다 그러잖아요. 왜 지금 우리 조선의 윤봉길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합니까? 지금 중국을 침략하고 있는 적의 장교를 도륙한다고 여기 지금 목에 걸고 있잖아요. 목에. 그럼 이분이 청나라 사람입니까? 아니죠. 조선 사람이잖아요. 청조. 이게 조선의 수도를 쳐들어오니 왕이 있는 곳을 직접 쳐들어오니 내가 너네를 도륙하겠다. 그 말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20세기의 산물이죠. 1911년 신해혁명을 하고 1912년에 중화민국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 신해혁명은 뭐예요? 청조를 망가뜨리는 혁명 아닙니까? 이게 왕제를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조선을 무너뜨리는 혁명이죠, 이게. 청조가 조선의 조대명이니까. 예?
조선의 경사 중국을 지금 무너뜨리는 그 혁명이 신의 혁명이라고요. 조선을 무너뜨리는 혁명이 신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 날 만들어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조선과 고려가 붕괴돼가고 분열되어가는 과정 중에 탄생한 것들입니다. 자, 고려 얘기를 하니까 또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어. 근데 청일전쟁은 고려와 외세의 전쟁임을 보여준 자료가 있어요. 그게 대영 박물관의 자료입니다. 이거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나중에 제가 이건 별도로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분명히 고려와의 전쟁, 그리고 이 이 신의 혁명은 청조를 무너뜨리는 혁명이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이 청조가 조선의 청조였다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에 1920년 이 당시를 보면 우리가 또 역사가 어떻게 개조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축지법을 썼는가라고 다음에 영상을 올릴 텐데 이 동아일보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